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두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역사가 두 가지 설립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 개 의대의 병원 2개 신설과 한 개 의대의 병원 1개만 신설하는 안인데요.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설립 방식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 끝에 제시한 설립 방식은 한 개 의대에 병원 2개를 신설하는 것과 한 개 의대에 병원 1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인 한 개 의대 병원 2개 신설은 의과대학 설립 지역과 미선정 지역에 모두 500병상 이상급 대학병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미선정 지역에는 첨단 의과학연구센터도 건립해 첨단 의학의 연구, 교육, 실습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병상 수는 1000개에서 1200개를 기준으로 건립 비용이 7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지역 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첫 번째 방안의 보완 대책으로 1회 2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안인 한 개 의대 병원 1개 신설은 의과대학 설립 지역에만 대학병원을 신설하고 미선정 지역에는 첨단 의과학연구센터만을 두는 것입니다. 병상 수는 800개에서 1000개를 기준으로 건립 비용이 5,6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이 같은 안을 두고 다음 달 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용역사는 예상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설립 방식 결정의 참고 자료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빌미로 하여 이렇게 좀 숨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의사결정은 당연하게도 설방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결 방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은 다음 달 5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사전심사위원회가 9월 말까지 운영된 뒤 평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10월 말까지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과 전라남도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 설립 방식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오늘 김영록 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전남 의대 공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용역사가 제시한 전남 의대 설립 기본안의 내용과 관련해 전남도가 한 개 의대에 2개 대학병원을 정부에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의료 수요와 의료 논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 시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이용해 권한도 없는 공모 방식을 밀어붙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며 동서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며 전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다음 달 10일 학내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 설명회를 전라남도의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 주최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순천대는 설명회 개최가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 참여로 확대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지난 4월 오자회동을 통해 동서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학과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으로 추진하는 순천대의 첫 지산학 캠퍼스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에 들어선 국립순천대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와 우주항공 캠퍼스에서는 이번 2학기부터 강의가 진행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산학 캠퍼스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대가 추진하는 5개 지산학 캠퍼스 가운데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가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대학 3대 특화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특화 분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인데 그중 여기 공에서 그린 스마트팜 고흥 캠퍼스 개설기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학기부터 원예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 필수 등 정규 교과 3과목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대를 오가는 통학버스도 운행되고 단계적으로 강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근 드론센터에 들어설 우주항공 캠퍼스도 조만간 문을 엽니다. 기계우주항공공학부 4학년 학생들이 역시 2학기부터 수업을 듣습니다. 이들 고흥 캠퍼스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고흥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고흥군도 국립대 캠퍼스 설립을 환영하며 대학 발전 기금과 학생 정주 여건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지산학 캠퍼스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군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의 상징적인 결실인 순천대학교 고흥 캠퍼스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여순 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 191건에 대해 현장 사실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등 115건, 60%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76건은 희생자 유족 신고건과 함께 조사, 심사 중입니다. 전남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 사실조사 검토 보고서를 다음 달 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냄새로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악취는 입증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대형 건설사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벽지와 천장이 뜯겨나갔습니다. 단열재와 콘크리트, 전기 배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순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 씨는 이사 첫날부터 진한 화약약품 냄새를 느꼈습니다. 새 집이라 나는 줄 알았지만 두통까지 부르는 악취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아이는 막 결막염, 눈이 따가운 증상,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저는 여수에서 부모님 댁에서 지금 순천으로 출퇴근하고. 시공사와 함께 벽을 뜯어내고 배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와 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수와 균열 등과 달리 하자 가운데 악취의 경우 입증도 까다로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냄새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도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라는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좀 만드셔가지고. 박 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초 약 300세대가 냄새가 난다고 답했고 하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 침실하고 화장실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난다는 세대, 작은 방 그런 데서 난다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시공사 측은 그동안 2차례 침실과 화장실 벽 등을 뜯고 다시 시공하는 등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입주자와 협의해 성실히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여수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남도의 고수온 피해 규모는 420만 마리로 나타났고 이 중 여수에서만 350여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여수 여자만의 고수온 경보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24일 이후부터는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9월 1일부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넘치는데 이를 실어나를 송전선로의 용량이 꽉 차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새로 세운 겁니다. 제목은 전력계통 혁신이고 그리고 출력 제어 최소화 개통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폐쇄 시점이 하나둘씩 도래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늘고 있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불편해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그리고 온전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심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공을 들이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거액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수명이 다한 한빛원전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 반발에도 절차를 강행하는 행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갖고 통제하기 쉬운 원전이나 석탄 발전 이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력 시장 제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죽이기와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석 연료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최소 발전 용량을 지켜주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행시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처사 아닌가.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돌고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힘든데 계속 전력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만 있었을 뿐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망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며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남는 전력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송전 능력이 정말 포화 상태냐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와 야당인 민주당은 송전망이 정말 포화 상태이긴 하는 것이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원의 최소 발전 용량 기준 등 정보들을 업무상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과연 포화됐느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칠 시간을 갖기에도 촉박한 석 달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또한 논란인 가운데 재생에너지 규제정책 시행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 MBC 8월 시청자위원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여수 MBC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방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의 인구 소멸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뉴스 제작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수익 악화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남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1,260만 원 선에 그쳤고요.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쿠아플라넷이 어제 바다거북을 제주에 방류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인공 증식한 메부리 바다거북과 여수에서 구조한 붉은 바다거북 등 9마리가 방류됐으며 바다거북의 등갑에는 GPS가 부착돼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흥군이 9월 한 달 동안 고흥사랑 상품권 결제 시 15%의 특별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 약 1,600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뜨겁게 불어왔는데요. 순천, 고흥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모이며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여수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2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더위가 물러간 것으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도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이 24도, 순천, 광양 25도, 여수 2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전 지역이 35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